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56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61일차입니다. 성공은 당신 것 49페이지예요. 첫 번째 줄 나갈게요. 네. 아무리 애써 눈알을 굴려도 자기 뒤통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뒤통수를 보는 일은 완전히 다른 원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일에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뒤통수를 보여주는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사람, 개인의 세상은 그가 원인의 수준에서 원칙으로 여기는 바를 반영하고 원인의 수준은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나의 세상 있잖아요. 이 나의 개인의 세상은 뭐야? 그가 원인의 수준에서 원칙으로 여기는 바를 반영한다. 내가 원칙으로 여기고 있는 원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원인의 수준은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 이 원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세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 그 수준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성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디서 찾을지를 알면 됩니다. 성공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행복하고 성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떤 것을 찾을지가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떤 걸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디서 찾을지를 알면 됩니다. 어디서 찾을까?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일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 찾는 것을 자기 내면에서 발견하기만 하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서 내 내면에서 발견하기만 하면 뭐요? 애써 저 밖에 저것을 어떻게 어떤 행동을 이게 아니라 저 밖을 뒤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원인은 다 어디에 있다고? 나의 내면에 있지만 그걸 어디서 찾아요? 세상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빠를 마음속에서 흉봤어요, 제가. 근데 그게 전 거예요. 너무 웃기죠? 요번에 이제 저희가 오빠가 있고 제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오빠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이 제사라든지 이런 걸 다 지낸단 말이에요. 그 명절 때 아빠가 부산으로 가시거든. 전에는 이제 우리 집에서 예전에는 저희 이제 친정 엄마가랑 아빠랑 하고 계셨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연로해지시면서는 이제 치매 이제 오식으로 해서는 이제 동생이 가져가서 하는데 이제 거기에 갈 때 아빠랑 오빠랑 이제 같이 갔어요. 오빠도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제 같이 갔는데 요번에는 좀 바쁘다고 이제 바빠서 아빠 혼자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가 그러는 거야. 아이고 제가 그래도 뭐 일이라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아이고 당신은 뭐 뭔 일을 그렇게 오래 하셔가지고 돈을 버셨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저기 애가 일도 안 하고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옛날에 부산 가자마자 제가 20살 땐가요? 어디다가 몇 천만 원 투자하는데 분명히 그게 안 되는데 투자를 해서 날려버리고 10원도 한 장 못 건져 오는 거. 막 그런 상황들. 그러고 나서는 제대로 이렇게 일을 뭔가 이렇게 대구 와서도 뭐 저희들 도와주시고 뭐 이러긴 했지만 뭔가 가서 이렇게 일을 그렇게 하시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큰아들이 너무 많이 닮았어요. 저희 아빠를. 그러니까 뭐 이제 일한다고 이제 그렇게 다행이다라고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것도 막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서 아빠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이고 가면서
아빠랑 똑같구만. 뭐 자기를 못 보고 왜 간혹 하면서 제가 이제 저를 보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도 못 보내 하면서 뭐야?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뒤통수에는 아무리 눈알을 굴려도 이 눈을 뒤로 한다고 이게 눈알을 뒤로 한다고 내 뒤통수가 보여요? 내가 하고 있는 전체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이 저 세상 아빠를 보면서 저를 보고 저도 제가 아직은 다 저 세상에 저 사람들이 나라는 거를 아직 다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미세한 어떤 에고가 하고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의도를 알아야 돼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 의도는 나 좋은 건데 좋은 건데라고 이제 얘기를 생각을 하죠. 우리는 아직 공부가 이제 덜 됐을 때는. 근데 이제 그 제가 요새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밑바탕 이게 무의식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제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저의 숨은 의도를 제가 보는 거예요. 숨어 있는 의도. 그런 걸 제가 이제 밑에 있는 숨어 있는 의도가 있더라고요. 좀 더 계속 신념을 찾아서 두려움을 해결을 하고 나면 이 두려움을 자꾸 보잖아요. 자꾸 해결하고 재맥락하고 신념을 하면 나의 밑에 깔려있는 이 숨은 의도가 있더라고요. 바라는 거, 욕망하는 거. 내가 저걸 말 듣기 싫어서 나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신랑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걸 지키고 싶어서 내 생각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막 핑계대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막 있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숨어있는 저의 밑에 깔려있는 의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재정립을 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편안하게. 그래서 에고가 낮은 에고가 있고 높은 에고가 있대요. 있다 하셨어요. 200 이하는 낮은 에고. 그쵸? 200에서 500까지는 에고 플러스 참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높은 에고, 높은 에고. 죽어서도 이걸 해결 안 하면 에고는 이제 같이 가죠. 근데 이제 높은 에고를 써야 된다라고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높은 에고를 보기 위해서는 높은 에고로 잘 써야죠. 잘 이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낮은 에고 두려워서 욕망하면서 막 이제 분노하면서 막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통수에서 나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수업을 자꾸 들으면서 신념 정리를 하다 보면 내 눈에서 이 물질에서 눈에서 내 뒤통수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 어디인가에서는 이 자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원인을 그 자리가 어딘지 이게 내 의식을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얘가 하는 의식이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얘를 봐야 되잖아요. 그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외부에 있는 모든 아빠, 엄마, 주변 사람들. 그게 제일 이제 쉽죠. 외부에서 세상에서 보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기가.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발견해야 된다. 밖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무의식적 마음속에서 개념들이 가장 가깝게 연결되려면 이상하게도 정반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마음 속에서 개념들이 가장 가깝게 뭐요? 연결되려고 하다 보면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세상을 보고 있고요. 거꾸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너무 웃긴 거예요.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죠. 저도 제가 저를 잘 모르듯이 오늘 또 안 들어왔구만. 정신 차리고 들어온다더니 참나 도와달라 그래 놓고 여기도 안 들어오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도와달라는데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제가 도와줘도 어떻게 본인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그릇이 되어야 본인 그릇과 제 그릇이 이 협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딱 갖다 주면 딱 퍼가지고 탁 주면 자기가 팍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퍼다 탁 주면 자기가 확 못 잡으면 다 날아가면 제 탓하겠죠?
이제는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흘러가는 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군요. 아이고 참. 그래서 어쨌든 보면 저도 아직 제 무의식을 잘 몰라서 이제 모르지만 뭔가 숨은 의도들이 나와 있는 숨어 있는 의도가 있어요. 그게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보는 거죠. 근데 허리가 좀 아파요. 제가 내일 한의원도 좀 가고 뭐 기계로 갈바닉도 좀 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 얘가 왜 아팠지 알겠는 거예요. 근데 벌써 작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각성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러는 건지 내 내면에서 시켜서 하는 거죠. 뭐 어제 그제 누가 그 장도 안 좋아지고 뭐 뭐시기 어쩌고 저쩌고 막 하시더라고요. 왜 그게 작동되는지를 일단은 알아야 돼요. 저도 아 이거 작동시킨 거예요. 무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근데 각성하고 알고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빠져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참 새해는 더 숨은 의도를 보면서 무의식에서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상담하신 분도 너무 웃긴 게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정반대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야, 너무 이 수업을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너무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것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닌 척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두려워서 아닌 척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데 자꾸 알려드려야죠. 무의식에 이제 찾아지게 다 잘 돼야 되니까. 그쵸? 다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정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 세상도 정반대로 보고 있으면 돼요. 정반대로. 그런데 이 의식 아카데미는 뭐야? 정반대의 세상을 정반대가 아닌 저 밖이 아닌 나를 봐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고 그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저항하고 싫어하는 건 좋아하는 거야. 내가 미워하는 건 좋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정반대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저 원인과 결과를 뒤집기만 하면 결과를 보면 거기에 원인이 있다. 그죠? 뒤집기만 하면 많은 문제의 해답을 얻습니다.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신념체계를 원인과 결과, 신념체계, 믿고 있는 신념체계를 잠시 접어두고 연습 삼아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드러납니다. 뒤집어 버리면 금방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하 느낌을 얻습니다. 아하 뒤집어져서 이게 이렇구나라는 거를 그렇죠? 프로이트는 20세기로 접어들 무렵 꿈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이 사실에 주목해 무의식적 마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하나는 어떤 것을 그 반대의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장한다는 거죠. 내 마음 반대로 위장을 했다. 이 에고가 위장을 한 거예요.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페이지. 경쟁을 포기하라. 경쟁을 포기해라. 경쟁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비교할 게 없더라고요. 왜? 바나나 밭에서 열대지방 바나나 밭 있잖아요. 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것도 없고 풍성하니 그냥 다 있는데 뭐 굳이 비교하고 뭐 할 것도 없죠? 왜 비교하죠? 경쟁하려고. 내가 그래서 뒤처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게 뒤처지는 거고 경쟁하는 것 자체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뭔가 부족한 거 결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풍요로운데. 네, 그래서 경쟁을 포기하라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처럼 들리는 이야기에 마음을 혹사했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면 신비주의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 이론을 위한 이론, 실존주의적 이론 등 우리의 마음이 이름을 붙인 어떤 이론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왜일까요? 저항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뇌는
자기가 계속 사물을 운영하고 담당하고 싶어 합니다. 좌뇌는 자기가 그저 더 큰 어떤 것의 하인이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좌뇌가 어떻다 그랬어요? 어떤 것들의 하인이어야 한다는 마땅하다는 사실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는 하인이라는 말을 나는 듣고 싶지 않아서 좌뇌는 뭐예요? 계속 사물을 운영하고 생각하고 좌뇌에서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뇌라고 그랬잖아요. 우뇌는 영적인 뇌. 그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하고 막 생각이 너무 많은 거는 아직 이걸 차단한다. 우주의 모든 원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여기서 차단을 해버린다. 차단하는 거야. 얘가 작동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걸 작동하는 거를 가지고 얘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쪽을 가지고 막 가서 보이지 않는 거에 나는 못 믿어. 그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난 보이지 않는 거에 못 믿어 그래요. 근데 여기서의 원리가 원인이 이쪽에서 있거든요. 그쵸? 우주의 원리. 여기라고 그래서 여기가 아니에요. 이 뇌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기 몸은 아닌데 운의 이 몸과 이 우주와 연결시켜주는 전파, 이 송신할 수 있는 이 부분인 거지. 이 몸을 통해서 얘가 다가 아니고, 그쵸? 송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네는 하인이기 싫다는 거는 뭐예요? 하인이다 이거예요. 맞죠? 풍요롭고 막 다 가득한데 나는 완전 바나나 숲에서 바나나를 나는 가져야 돼라고 하는 거는 있는 걸 못 보고 이걸 가져서 숨겨야 돼. 그쵸? 없어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야. 못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네에서는 내가 하인이다라는 건데 자네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길 원치 않아요. 자네는 사실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자기를 동전의 유일한 면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동전에는 앞뒷면이 있지만 좌뇌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좌뇌를 충족하기 위해 현실적인 사례를 드는 것으로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사례는 정보와 납득을 원하는 좌뇌의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 모든 사례에 숨어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좌뇌는 이 원칙에 저항 못하니 좌뇌를 잘 다뤄봅시다. 좌뇌에 대한 중요한 기능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능을 내려놓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좌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실행합니다. 성공이 어려워지는 것은 양자 모두를 택하지 않고 양자택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좌뇌와 우뇌를 같이 써야 된다. 그렇죠? 지식적인 것도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것도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쪽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더 큰 건 이쪽이에요. 이쪽. 같이 근데 사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과 성공을 쫓는 세상에서 양자 모두를 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적이나 경쟁자를 만들지 않고 다들 이들을 적이나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쟁자를 만들지도 않고 경쟁자를 안 만들려고요. 제가 경쟁자를 만들었거든요. 비교하고 만들었었어요. 왜? 엄마 뺏길까 봐. 오빠하고 경쟁하고 동생하고 경쟁하던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미팅을 하면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걸 제가 느껴요. 이 경쟁하는 거가 이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전화를 뜩 했는데 2월 달부터 수업 들을게요 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게 내려놔져서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그 에너지가 이렇게 본인도 모르죠. 그냥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되게 저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짝 밀어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내려놔진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되게 알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도 이제 두려움이 많아서 집착이 되게 심하죠. 집착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하는 저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싫어했던 게 있었어요. 저항감이 들었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게 이제 집착하던 말던 뭐 하던 나는 내가 편하게 있으면 저항감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경쟁하고 집착하면서 뭔가를 빼앗길까 봐 너무 또 저항감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제가 연말에 구정 연말에 그러니까 구정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그냥 자연스럽게 했더니 뭐 작년에는 만났을 때는 막 이렇게 좀 약간 그게 있었거든요.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그게 제가 아니라 얘가. 쟤인 줄 알잖아요. 제가 밀어낸 줄 알잖아요. 거꾸로 하라 그랬잖아요. 거꾸로 하라 그랬죠. 제가 밀어내는 줄 알았거든. 제가 아니라 뭐 얘가 밀어내더라. 얘가 밀어내. 아이고 웃겨라. 쟤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공부 안 하면 내가 그래 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이제 내려놔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편하고 6월 달에 공부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공부하자고. 차 한 잔 마시러 가야죠. 예, 신나고 재미있는 세상을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다른 이들을 선두주자 내지는 영감과 자극의 원천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침에 떠오른 분들이 막 있던데 대신 뭐예요? 경쟁자를 만들거나 경쟁자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누군가 또 떠올랐는데 그냥 그게 그러니까 이 다른 이들 어떤 그런 이들 주변의 이들을 여러분들이 경쟁하지 말고 선두주자 내지는 영감과 자극의 원천으로 삼는 거죠. 기똥차네. 선두주자가 없으면 그레이하운드 개들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개들 있잖아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리지를 않는 것이다. 적이나 경쟁자로 여겼던 이들을 그냥 영감과 자극을 주는 원천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경쟁자로 여겼던 거는 빼앗길까 봐, 엄마 빼앗길까 봐 단순히 그거거든요. 근데 바나나가 널려 있듯이 그냥 엄마를 통해서 바나나가 나한테 온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줄 아는 거지. 우리는. 엄마가 바나나를 나한테 주는 줄 아는 거야. 여기 바나나가 있어서 엄마가 바나나를 나눠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엄마를 붙들고 있어서 엄마를 붙들지 않으면 바나나가 다 사라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나나는 잊어버리고 뭐예요? 우리는? 바나나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엄마만 붙들고 늘어져 있더라. 아니 요새 있잖아요. 좀 시간이 어제도 그 집에서 좀 쉬었는데 저 쉬는 게 체질이 안 맞아요. 늘어져요. 그저께 나 심심해 그랬는데 어제는 좀 명절이라서 나 그냥 조용히 이제 책도 좀 보고 막 이랬는데 이제 자꾸 인스타를 보게 돼요. 인스타를 보니까 인스타 보면 릴스 있잖아요. 릴스를 또 이제 이렇게 봤는데 요새는 어플이 뭐 희한한 게 있대요. 여러 가지 쭉 보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 같이 눈도 움직이고 좀 뭔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펑펑 울었다는 둥뭘 이제 이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리워하는 거야. 엄마 아빠를 돌아가신 그 분의 사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끔 어플을 뭔가 이렇게 만드는가 봐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왜 이 짓거리를 하지 하면서 제가 놔두고 딴 거를 막 춤추는 거 신나는 걸 또 다시 봤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봤는데 내가 이걸 갑자기 에고는 있잖아요. 슬픔과 그 지나간 그 엄마 사진이 떠오르면서 엄마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지나간 과거 엄마를 왜 붙들고 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이제 엄마가 바나나 주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엄마가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쵸? 엄마를 통해서 오는데 그 바나나가 사랑이라면
행복이라면 엄마를 통해서 행복을 주고 엄마를 통해서 사랑이 오고 엄마를 통해서 성공이 오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라 저기 있잖아요. 우주에서 신이 사랑을 촥 그죠? 촥 보내주시는데 그게 이제 인간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왔는데 엄마만 붙들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어릴 때는 엄마를 통해서 가지만 누군가를 왜냐면 인간을 통해서 와요. 뭔가 인간을 통해서도 오고 인간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 모든 것들이 다 신의 사랑 빛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는 그걸 느껴지진 않지만 아, 이 바나나 사랑 행복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고 그죠?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경쟁으로 이걸 또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빠, 동생으로 착각하면서 경쟁하는 그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감과 자극을 주는 원천이다. 원천. 그들이 도전하는 바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무술 챔피언은 결코 상대방을 마스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마스터합니다. 무술 챔피언은 상대방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나 자신, 오로지 자기 자신을 마스터합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경험하는 것은 경험하는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과거에 경험했는 거에 의해서 그 경험을 계속 저항하니까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거. 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경쟁심 있었던 저도 계속 있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야 이거 어제 그 바나나 이것도 읽으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뭔가 이제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사람과 사랑이 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과 사랑이 커져가는 거. 그렇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부자도 뭐야?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그래서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고 모르니까 몰라서 그냥 사랑을 서로 나누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 신의 사랑,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친절. 그쵸? 친절해야 된다라는 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서 진짜 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든 뭐 하든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되는 게 뭘 막 사주고 뭐 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그쵸 시작이 또 됐습니다. 뭐 1월 1일부터 시작은 됐지만 올 한 해요. 여러분들 자신을 세상에서 많이 보세요. 세상에서 느껴지는 것이 내 자신 안에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고 행복하고 그렇죠? 원하는 행복한 부자도 되시고요. 성공하시는 한 해가 됩시다. 네.